현지 시각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올해 봄 미국과 이란이 임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민감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협상 당국자들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위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은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이 추진해온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민감한 휴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표적이 될 가능성을 특히 우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가 협상을 완전히 파탄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두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란에 경고해달라고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요청하기까지 했디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 지도부를 암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협상을 끝내고 전투를 다시 촉발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6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테헤란과의 핵 협상 시한인 8월 18일을 넘겨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 동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과 전면전 재개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협상 결렬 시 군사적 압박 수준을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릴지 여부였는데 일부 옵션은 사실상 전면전 재개에 준하는 수준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이 오히려 외교 협상을 붕괴시키고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합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제한적 성격의 일회성 공격을 명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가능한 옵션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이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진행될 60일간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대국민 TV 대담에 나와 종전 MOU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오직 60일 동안만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영내 국가 및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로 전쟁 발발 당시 해협 봉쇄로 인해 해당 지역에 갇혀있던 선박들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현지 시각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상업용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계속되는 공격에 직접 대응으로 공습했다며 미군 항공기는 이란의 정찰 기반 시설과 통신체계, 방공기지, 드론 저장 시설 등 군사 목표물 10곳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어질 경우 이란이 추가 피해를 피하기 위해 협상장에 나설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통항료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실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지 시각 29일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란 국영TV를 통해 오마니 호르무즈 해협 관리체계 구축에 협력할 의사가 없다면 이란이 이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통항을 반대하며 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상선 에버러블리오를 공격한 데 대응해 공습을 실시한 후 이란에 대한 폭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엔 성명을 내고 상업용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계속되는 공격에 직접 대응으로 공습했다며 미군 항공기는 이란의 정찰 기반 시설과 통신체계, 방공기지, 드론 저장 시설 등 군사 목표물 10곳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 정찰 자산을 연계해 이란의 지휘 통신망을 먼저 마비시킨 뒤 정밀 타격을 이어갈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이 해상 통제권을 장악할 경우 이란의 소형 함정과 드론 전력은 장거리 탐지 요격 체계 앞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이 봉쇄를 강행할수록 미국의 추가 공습과 해상 차단 작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의 군사시설 등 여러 곳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날 이란에 대한 폭격 사실을 밝히며 이란군의 정찰 감시 시설, 통신 시스템, 방공망 초소들, 무인기 저장 시설, 지뢰 설치 부대 등을 우리가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28일 미국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모든 물리적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 의논은 30일 카타르 수도 도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군의 이란 인프라 공습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군사작전 중단 방침이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도하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이란의 군사활동 제한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오만 해안 가까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공격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교에 파손이 있으나 인명피해나 환경피해는 없으며 관계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일방향 자폭 드론을 발사해 해당 선박을
지역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복수의 미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격이 이란의 발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혁명수비대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할 때만 안전한 통항이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선박들을 상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박 피격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4일 발표했던 호르무즈 해협 선박 및 선원 철수 계획을 하루 만에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IMO는 선박 수백 척과 선원 1만 1000명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면서 오만이 이를 위한 임시 통항로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투입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찰단을 이란에 투입하는 일을 서두를 것은 없으나 IAEA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AEA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이란이 IAEA의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들은 틀렸다며 만약 그들이 옳다면 나는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의 오찬을 위해 연방상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란이 아주 큰 양보를 하고 있다. 우리가 크게 이기고 있다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보겠지만 아주 강력했다며 아주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IAEA의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들은 틀렸다며 만약 그들이 옳다면 나는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체결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을 가진 데 이어 후속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이란이 IAEA 사찰을 거부할 경우 협상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벤스 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데 동의했다며 이번 주 중 사찰단 활동 개시가 예정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에스마일 바가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미국의 공습을 받았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사찰 재개 여부는 향후 협상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미국이 이란의 원유 관련 제재를 종전 협상 기간에 한해 면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X를 통해 스위스에서의 생산적 회담의 일환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의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종전 MOU 체결 이후 스위스에서 진행된 첫 후속 협상에서 IAEA 사찰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유지한 데에 대한 차원에서 최종 합의 때까지 제재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값싼 이란산 원유를 대량으로 들여오며 대미 제재를 우회해왔지만 앞으로 이란 원유의 생산과 판매가 미국의 면허 아래 놓이게 되면서 공급망 전체가 미국의 통제권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미국은 종전 협상을 지렛대로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의 핵심 에너지 급소까지 정조준한 셈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란은 레바논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에게서 막대한 보수를 받는 대리 세력을 즉시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그랬듯 이란을 다시 매우 강하게 아니 그보다 더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슈탄스스타트의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미국과 이란, 중재국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사자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글을 올렸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회담장에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단의 이란, 국민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새로운 장을 열라고 요청했으며 중동 지역의 전면적인 휴전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이번 협상에서 가장 집중할 두 가지 사안이라고 했습니다.